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2-3일 정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이거 실거래가 방송 좀 못 올리겠다 싶어서 오늘 늦게라도 이렇게 올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네, 제목 신축 고덕 베네루체 답심리 레미안 폭락. 네, 9월 16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2021년 작년 10월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지난 책 제목인데, 그때는 대폭락이 시작된다였는데 이제는 완료형이니까 시작됐다. 그것도 월은 10월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발표입니다. 10월달. 네, 오늘 여러가지 실거래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보여서 그 중에 고덕 베네루체와 담심리 레미안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쭉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400개 아파트 다운받아서 그래프 만든 거, 분석한 거, 그것과 모든 자료는 R집으로 구워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좀 전에 올렸던 게 세계증시 1일 시황 분석 멤버십 방송 올렸고요. 수많은 차트를 중요한 것만 찍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환율 방송도 올렸죠. 매일매일 합니다. 멤버십 방송 국제 환율 1일 시황 분석, 여기 차트가 있고요. 오늘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좀 더 했고요. 모든 자료는 그 자료실 가시면은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벤트 기간 브로마이드 배송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판넬 신청하셔도 되고요. 차트 대중소 뭐 접힘 이런 거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지방 강의가 있어갖고 내려가는 바람에 볼일 보고 하느라고 아마 월요일 오후에 올라올 텐데, 그때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자, 이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자료는 보면은 이거 상일동 자료거든요. 여기 상일동에 고덕 베네루체 59제곱짜리가 있어요. 1859세대고요. 2019년도 입주니까 뭐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3년 차 들어갔는데 만 2년밖에 안 된 아주 초신축인데 10억 2,800. 여러분들 59제곱짜리가 신축인데 10억 2,800이면 엄청 많이 싼 거죠. 떨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직전 거래랑 비교를 볼게요. 일단 재작년 이렇게 2021년도에 보면 신축이니까 14억 1,000, 14억 이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12억대로 떨어지더니 연초에 12억 6천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나서 3개월 있다가 4월달에 12억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또 한 3개월 거래 없다가 8월달에 10억 2,800. 그러니까 거의 4억 떨어진 거죠. 거의 40% 가까이, 한 30-40% 떨어진 거잖아요. 충격적이죠.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나와요. 저는 직전 거래에 비해서 하락한 것만 일단 엑셀에는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 1-2년 동안의 거래를 분석해서 특이한 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아파트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B그룹, 즉 4개의 구를 30개 단지를 골랐거든요. 그 중에 여기가 동대문구 답심리에 답심리 레미안 아파트인데 84제곱짜리인데 두 개가 신고가 됐네요. 하나는 12억 5천, 하나는 12억 4천. 8월 달에 동시에 신고가 됐어요. 직전이 13억 3천, 13억 2천 이랬거든요. 이 아파트도 2652세대, 엄청 큰 세대고 2014년도에 입주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신축이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자, 이 아파트도 2년 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나 볼게요. 일단 재작년에 15억 5천, 15억 1,500 해갖고 15억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끊겼어.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야. 왜? 급한 사람이 가격 낮춰서 팔잖아요. 자, 올해 들어서 연초에 14억 천, 뭐 한 1억 정도 떨어졌네? 14억 거래됐어요. 그 다음에 쭉 거래가 또 없어. 한 4개월, 3개월 없다 보니까 이제 1억 떨어진 거예요. 또 13억 천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12억 5천, 12억 4천, 12억 5천, 요렇게 3개가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9월 달로 치면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지금 엑셀에는 8월 달까지만 집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9월 달은 그러니까 9월 달 거래가 8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적어갖고 지금 보름이 됐잖아요. 보름이 됐는데 한 60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중에서는요, 대여섯 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9월 거는 좀 모이는 동안
8월달, 7월달 것까지 주로 8월달 거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볼까요? 이번에는 금강구 중에 B그룹인데 여기 쭉 보시면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개봉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도림 대림이 여기서 제일 커요. 2298세대고 99년 입주네요. 여기서 134제곱이면은 이거 50평인가라고 봐야죠. 110짜리가 40평대니까 134면은 아마 50평대인 것 같은데 11억 9천에 신고됐어요. 이거 몇 년, 그냐면 99년도니까 그래도 꽤 됐네요. 한 23년도? 23년 차? 네, 2억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2년 동안을 볼게요. 자, 일단 2년 전에 보니까 14억 5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4억 3천이 있어요. 이게 워낙, 대형 평이니까는 띄엄띄엄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연말까지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두 건밖에 없어요. 최고가는 14억 5,500. 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얘는 보통 3, 4개월에 4, 5개월 만에 하나씩 되나 보네. 13억 9천에 됐어요.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죠. 직전에 14억 5천, 13억 3천이니까 이게 13억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한 4개월, 3개월 없다가 4개월째 8월 달에 물론 1층이지만 직전엔 4층이에요. 11억 9천이에요. 2억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1층 4층이라고 해도 2억이 떨어질려나?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층이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아파트는 부천 중동 이제 경기도로, 그러니까 서울에 거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틀치 모은 거잖아요. 이틀 만에 방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되더라도 뚝뚝 떨어진 것들만 거래돼요. 자, 부천 중동 한라 2, 3차, 41제곱짜리가 3억 4천에 신고됐는데 2,300만원 하락한 거예요. 직전 거래에 비해서. 이것도 아마 2년치를 보면은 고가는 더 훨씬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지수를 매일매일 1데이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로 보면 작년 10월달까지 오르다가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지는데 이번 달은 낙폭이 좀 적죠. 여기는 이상거래가 하나가 껴있고 특히 이번에 또 물가를 더해줬어요. 왜냐면 전월 대비 물가가 하락했어요. 전년 동월비로는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좀 상승폭이 줄었죠.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환율도 오르긴 오르지만 지난달 이번 달 오를 때마다 천천히 오르고 있거든. 나중에 환율 오르는 게 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입물가 지수가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유가 떨어지는 거랑 지금 상쇄가 되고 있는데 유가도 뭐 마냥 떨어지겠어요?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계속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다 같이 올라가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물가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5개구, 365개 단지를 가지고 다운받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55만 세대예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서울 아파트 전체의 43%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세대 수입니다. 왜냐면 초대형 단지들만 모은 거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명목입니다. 물가지수 반영 안 했어요. 작년 9월 10월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특히 노도강 금강구 엄청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급락으로. 근데 용산구는 아직도 올라. 실거래가가 띄엄띄엄. 서초구는 좀 꺾였어. 그 다음에 강남구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 송파구가 많이 꺾였어요. 강동구도 많이 꺾였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기도 11개 지역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 여기도 보면 작년 9월달 10월달에 갖고 다들 고점을 치고 내려가죠. 특히 이거를 물가를 반영을 한 걸 볼게요. 자, 물가를 반영한 거 보면 하락 변곡점이 확연히 드러나죠. 작년 9월달 10월달 최근 들어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달 9월달 곡지치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 근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안 낮췄어. 지금 막 뉴스에서 뭐 하락했다고 폭락했다고 떠드는 거는 대부분 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는 훨씬 더 떨어졌어. 경기도 지역 보세요.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번 달은 물가만큼 더 해주니까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하락 종목수가 계속 나와요. 자, 두 달치를 보겠습니다. 7월 달은 이미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추가되는 건 없는데 이제 한참 8월 달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노도강 성북구 이쪽이 많이 빠졌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하남, 안양, 평촌, 그다음에 수원, 강교가 많이 빠졌네요. 이번 달은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가 속한 지역이 많이 빠졌고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많이 빠졌네요. 노도강,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여기는 계속해서 빠지고 지금 버티는 데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정도 버티고요. 서초구도 이제 조금 마이너스 났네. 강동구도 이제 뭐 완연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하남 빠지는 게 눈에 보이죠? 송파구, 강동구, 하남, 한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용인수지 많이 빠집니다. 특히 경기도 일산이 많이 빠져요.
일산이 의외로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 최근 들어서. 그전에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 거래를 보면은요, 이번 달 512건, 그러니까 8월 달 512건 신고가 됐습니다. 아직 보름 남았어요. 지난달은 641건으로 완료가 됐고요. 자, 보름 남은 동안 추가적으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더라도 600건을 겨우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작년에 노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작년에 한 달 평균이 월 평균이 730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30건, 40건이야. 20분의 1 도망났다니까, 거래가. 이러니 노도강이 폭락을 하지. 거래가 줄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가 적다는 얘기는 사자가 달려들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은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한두 명 꼭 나온다고. 근데 사는 사람은 비싸게 안 사.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 금매물 이런 거 좀 사겠죠. 자,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7월 달 거는 641건으로 한 건 더 늘었더라고, 오늘 보니까. 완료가 됐는데 이게 연중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연중 최저치가 아니라 사상 최저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8월 달은요, 521건 신고됐는데 남은 보름 동안을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럼 602건으로 나와요. 그럼 641건, 602건, 8월 달이 사상 최저 거래가 나오겠네. 그러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죠. 금매물이 더 많아지고 있어. 나중에 거래가 늘면 괜찮겠다 싶은 게 판단하는 거는 오판이에요. 왜? 거래가 늘면서 폭락을 더 해요. 왜?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거는 하락률이 제로로 계산이 되거든요, 엑셀에서. 그러니까 하나 거래된 거랑 5개 거래된 거랑 달라요. 그러면은 거래가 늘면서 폭락으로 지금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야. 월간으로 봐도 4월달, 5월달은 대선 효과로 1,700건 정도, 그래갖고 전 2,000건 넘을 줄 알았는데, 뭐, 택도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1,000건 되더니 이제 640건, 600건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 아파트가 오를 수가 있나? 계속 빠지지. 전세는 그래도 꾸준하게 예년처럼 돼요. 예. 그러니까 전세는 그렇게 뭐 신경 쓸 건 없는데, 그리고 2000년부터 22년 동안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요 까만 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얘도 꺾이고 제가 조사하는 것도 꺾이고요. 실거래가 지수 발표됐는데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주말 또 못할 텐데. 어쨌든 거래가 줄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죠. 그리고 연 단위로 묶은 거래도 지금 5,000건이 기본이었는데 2016년, 17년 보면요. 14,000, 13,000 막 이랬다고. 5,000건 미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5,000건이 아니라 2,000건이 아니라 1,000건이 아니라 600건대야. 이런지 아파트가 이게 진짜 무섭게 빠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지금은 거래가 안 되면서 빠지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아파트는 보합이라고. 왜냐면 우리 아파트 안 빠졌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거래가 안 된 거지.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거래된 첫 거래 한번 보세요.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지.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 이런 보조 지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거 전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빠져요. 이미 다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제는. 근데 아파트가 호가가 안 빠질 때도 얘네는 스스로 빠지고 있었어. 벌써 그 보조 지표들은 다 다이버전시 나가지고 다 빠지고 있었다니까. 22년 동안 2000년부터 보면 그 KB의 매매 수급 지수 빨간색, 전세 수급 지수 파란색. 지금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이 닷컴버블 버블세븐 무너질 때 똑같았다니까. 바닥을 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 하락한다고 하기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미 얘는 하락하고 있었다고. 근데 호가를 안 낮추는 거지. 계약서는 계속 낮은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집주인들의 호가를, 주등이 효과, 아가리 효과는 안 낮추니까 그냥 그걸 조사하는 KB나 부동산원은 그냥 덜 빠진다, 빠져도 덜 빠진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상투쳤다고 발표했죠. 작년 10월 달에 저항선 부딪히고 꺾인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단기 지지선도 깨졌고 중기 지지선, 8년 지지선도 5월 달에 깨지고서 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서 빠져서 이런 거니까 나중에 거래되면요 급락을 해요. 지금 추세선 깨진 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여기 요 추세선 하늘색 있죠? 요거 깨지고 분홍색 선이 얻어맞고 지금 2006, 7년에 버블세븐 무너지는 것보다 15년 전보다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91년 5월 달에 무너지는 거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거래 줄면서 상승률 줄면서 올라갔죠. 이때도 거래가 줄면서 상승률 줄면서 올라가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근데 닷컴버블은 달라요. 닷컴버블은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승률이 폭증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세븐 때보다 노태우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지금 비교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랑 비교한 거예요. 꼭지점 이은 거예요. 2006년이랑은 조금 달라요. 2006년은 치솟았다가 빠진 거고 지금은 슬슬 오르다가 빠지잖아요. 이게 더 무섭다니까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요. 이거 보세요.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요런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나중에 거래가 늘면서. 그리고 추세 분석하는 거 매일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동영상 썸네일 제가 제 책과 같이 요거 말씀드렸죠. 요 추세선이 다 맞아요. 이거는 우연치고는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잘못하면 여기까지 빠진다니까. 여기까지 어디냐면요, 얘가 이렇게 빠져. 여기 가서 붙일 것 같아. 2013년도 저점까지 떨어질 것 같다니까. 이거 2029년 30년에 그러면 2013년부터 올랐던 거 다 떨어지는데 지금 명목으로 덜 떨어져. 왜? 이건 물가를 감안했기 때문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8년이라고 그러면 2%씩 감안하면 16%덜 떨어져요. 그리고 3%씩 떨어지면 37이 20% 덜 떨어져. 그러니까 실질 지수로는요, 제가 볼 때 50-60% 떨어져요. 그러면 명목 지수로는요 30-40%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기 닷컴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음마 아파트 42% 빠진 건 아시죠? 목동 아파트도 40 몇 %씩 빠졌어요. 저기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버블이 엄청 깼잖아요. 버블 세븐 때 걔네는 대형 평수가 60%가 넘게 빠졌었어요. 추세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다 들어맞는다고. 큰일이에요. 그리고 엘리트 파동으로 봤을 때 87년부터 시작된 파동을 보면 지금의 조정파는 그동안에 이 김영삼 조정이나 이명박 조정이랑은 달라요. 왜? 지금은 34년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1, 2, 3, 4, 5파가 끝났다고. 이게 엘리트 파동의 구조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의 조정파가 3파, 노무현 대통령 꼭지의 3파와 문재인 대통령의 3파의 꼭지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조정파가 3개로 이루어졌다면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은 5개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대신 3파가 아닌 5파의 조정은 없는 거예요. 5파에 대한 조정은 전체에 대한 조정이에요. 3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빠질 것 같아요. 특히 그 징조가 금리에서 나타나죠. 노무현 대통령 때 금리가 슬슬 오르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상투 쳤죠. 왜? 처음에는 금리 올라도 부담이 안 돼.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또 앞으로도 오른다는 확정이 들면 아파트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금리는 2020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근데 꼭지는 작년 10월 달에 쳤잖아요. 즉 14개월 후에 상투 쳤어. 왜? 처음에 금리 올릴 때 이렇게 올릴 줄 몰랐을까? 처음엔 부담이 안 됐다고.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 그러니까 저금리 함정에 빠져갖고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을 적게 받는데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걸 저금리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정금리면 괜찮지. 근데 다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82%가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를 매번 더 내야 돼. 그럼 처음에는 한 30만 원 내고 말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을 내야 돼. 원리금까지 하면은 250만 원 내야 돼. 그럼 둘이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이렇게 아주 고소득자 아니라 그러면 500만 원 벌었는데 250만 원 내고 나면 그걸로 나머지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학원 보내고 차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진짜 모으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정말 부담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일까? 금리가? 바이든 파월이 무식하게 더 올릴 텐데. 그리고 제가 2013년 상승 입장도 보면요, 연초에 빠졌다가도 다 후반에는 다 올라요. 그런데 올해는 1분기 빠지고 2분기 빠지고 3분기도 빠지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 다음에 대통령별로 보면요, 전부 다 대통령 때 다 올랐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 다 올랐어요, 상승장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장부터 하락해서 시작해. 지금 마이너스 한 2점 몇 프로 돼요. 지금 며칠 됐다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9월 16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을 했더니 특징적인 거는 신축 고덕 베네루체와 준신축인 답신일 레미안이 폭락을 했더라. 심각하게 빠졌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멤버십 방송 멤버십 많이 후원도 해주시면서 오셔서 저랑 같이 세계 증시 일일 시황도 공부하고 환율도 매일매일 공부하고요. 저는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